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55분입니다. 생각보다 야간 선물이 많이 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대충 보합이라고 보고 0.55니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냥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월봉이 이격불변 20 하단선을 벗어나면 매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25 있죠? 325 아래로는 그냥 내려가면 보유하셔야지.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아래쪽으로 배팅하기는 어려워요. 자, 두 개 다 침체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과한 하락. 과한 하락의 기준은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312.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좀 과하게 내렸다라고 했을 때 해당 수치는 312.20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코스피 200 지수에 해당되는 거고 코스피 지수는 높아요. 잘 보시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보시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나온 게 거의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2390선 정도면 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격 볼벤의 위치는 여기에요. 2452. 그러니까 저 정도를 벗어나야 매도를 그나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1차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과한 거예요. 하락이 과한 거고 주봉은 아래 위가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더 내릴 수 있어요. 312보다도 더 빠질 수 있어요. 312보다도 더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공간이 계속 생기고 있고 아직 상단선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왜냐면 안 내려와. 이게 그 다음 주 돼야 내려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더 필요해요. 하락을 하려면 일주일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안 내려오죠? 근데 일주일 더 가면 확 내려와요. 보이시죠?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다음 주에는 윗꼬리가 필요해.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주에는 잘 안 내려와. 근데 그 다음 주 되면 내려와요. 여기가 11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하락할 생각이 있잖아요. 하락할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봉을 그리거나 이렇게 봉을 그리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그려주면 그 다음 주에 하락하기 좋아져요. 근데 만약에 아래로 내려갈 공간이 없어. 이게 안 돼. 내려가고 싶은데 아래쪽에 공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위로 올라서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오는 편이 나아요. 왜냐면 밑에 공간이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장대 음봉으로 봉을 그리면 상단선이 이만큼밖에 안 내려오고 하단선은 없어요. 그쵸? 그러면 봉이 하나 더 지나면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봉을 그려주면 그 다음에 내리기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필요한 건 윗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윗꼬리. 다음 주에 필요한 건 윗꼬리가 필요하다. 자, 예를 들면 여기에 325까지 윗꼬리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26까지 갔다. 26까지 가면 더 좋은 거죠. 이렇게 막아주면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종가가 317까지 가더라. 이렇게 7까지 가더라. 그러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봉을 그려주면 그게 최상이에요.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고.
지금은 윗꼬리가 달린 음봉의 형태인데 음봉이 장대냐 아니면 단봉이냐 중에 하나만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 추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냥 흘러내리면 골치 아파요. 그냥 흘러내리면 못 따라갑니다. 그냥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가 하락 추세고 얘가 상승 추세예요. 자, 여기서 상승 추세 점선 썼고 여기서 실선 썼고 그다음에 여기가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선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휘어졌죠. 휘어졌잖아요. 그리고 얘도 여기서는 하방이었는데 여긴 연장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봉은 상승 추세를 죽이고 하락 추세를 연장한 거죠.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안 꺾이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는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만날 때까지 하락 추세가 계속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때까지 하락 추세예요. 얘를 몇 주에 걸쳐서 만날지는 몰라요. 쟤를 만나야 이제 하락 추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요 파란 거 보이죠? 파란 거. 얘를 만나야 상승 추세로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안 만났는데 얘를 만날 걸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 만날 때까지는 하락 추세. 얘를 양봉으로 만나고 나면 얘를 양봉으로 만나야 상승 추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직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건 아니에요. 한참 남았어요. 시간적으로도.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이렇게 윗꼬리를 그리는 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를 찍고 나면 이렇게 위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내려오면 베스트.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베스트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일봉을 볼 건데 일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얘가 위로 올라갔을 때 주봉이 못 막아요. 주봉의 상단선이 더 위에 있어. 그래서 얼마든지 325 라인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저가만 지키면 매수하셔도 되니까 대충 318 라인 정도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가 정도까지는 매수할 수 있는 요 사이가 이제 매수하기 좋은 자리고 밑으로 찍고 이렇게 쭉 올리면 뭐 고가 넘는 건 어렵지 않은 상태라 고가를 넘으면 이 정도까지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25 라인까지는 한번 고민을 한다라고 보고요. 이제 일봉에서 봉을 두 개를 한번 그려보면 이게 지금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올라야 화요일 날 올라야 방향이 바뀌어요. 이거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잘 보시면 화요일에 파란 거랑 만나요. 파란 거. 얘를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수요일이에요. 얘가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아니다. 얘가 월요일이고 얘가 화요일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월요일에 올라. 예를 들면 월요일에 올라갔는데 화요일 날 내리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 안 돼요. 예? 전환이 안 돼. 얘를 양봉으로 만나야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요일에 만약에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음봉이 나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날은 무조건 저가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수요일 날 저가를 깨면 얘는 하방이에요. 예? 하방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저가를 깨면 하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음봉 뜨면 수요일 날 내리기 좋은 구조가 돼요. 그러면 월화 합쳐서 고가가 325 라인 정도까지만 찍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월요일에 일봉의 고가를 넘으면 수요일부터 보셔야 돼요. 수요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요일 날 고점을 찍으면 수요일에 저가를 깨는지를 보고, 수요일에도 만약에 고가를 넘기면 목요일에 종가 하락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날짜가 변할 때마다 변화 요인이 생기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저가를 지키면 산다. 고가를 지키면 파셔도 되는데 고가를 지킬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25? 지금 320이잖아요. 5% 정도의 윗공간이 일단 있다고 본다면 하루에 갈까? 하루에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주봉 보여드릴게요. 이주봉. 자, 이주봉 보시면 이격불변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제가 323.52 정도에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계속. 주봉은 상관이 없는데 이주봉은 떨어지기 전에 저 정도까지는 상승을 하고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똑같이. 근데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이걸 찍었으니까. 근데 얘가 올라가서 어중간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얘가 내려와서 이렇게 붙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 이 차이를. 얘는 올라가면 여기를 찍었기 때문에 뭐 내려가는 폭에 대한 자유도가 있는데 얘는 찍지 않고 내려가게 되면 심하게 내려야 얘가 내려와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요구치가 더 강해져요. 예. 그러면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저기 어중간하게 오르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가서 찍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갭상승이 크게 나오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323.52 정도에 있어요. 323.52. 그래서 월, 화에 걸쳐서 이 정도까지는 일단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주봉이나 월봉이나 일봉을 보면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격을 해소할 때까지는. 그런데 이게 이제 띵글로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띵글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일목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거죠. 자, 일목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기도 찍고 여기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얘는 종가 기준이고 얘는 저가 기준이에요. 저가가 322.66을 찍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는 안 찍었어. 이게 문제예요. 여긴 지금 두 번이나 찍었죠. 여기를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317.78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주봉이야. 이주봉의 마감이 이번 달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도 종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위로 올라가더라도 종가는 내려오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317.78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걸 찍었으면 차라리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난리 안 쳤으면 317.78 아래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주봉도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뭐 올라가든지 상관없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게 아닌 수준이라 이주봉이 더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되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되는 봉이 없습니다. 다 깨끗해요. 다 죽었어. 다 죽었기 때문에 깔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주봉이 가지고 있다. 11월 말 종가가 317.78보다 낮아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봉이 더 있는데 제가 이거 트레이딩 뷰에서 좀 몇 개 더 만들어 봤거든요. 3주봉. 3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데드가 났잖아요. 여기 데드 안 났는데 여기가 데드 났기 때문에 얘도 데드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326.92 정도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 정도가 맥스다. 저는 이 정도가 맥스라고 보는 거예요.
326.92 이상으로 올라가면 골드잖아요. 근데 여기가 대단했는데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326.92 아래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달 종가. 그러면 326.92까지가 어쨌든 맥스고, 그 다음에 6주봉으로 보면 여기 데드났죠. 그럼 얘도 데드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322.66이 기준이에요. 자, 3주봉은 326.92 아래에서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6주봉은 322.66 아래에서 끝나야 되고, 2주봉은 317.78 아래에서 끝나야 됩니다. 근데 끝나는 시간이 다 똑같아.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위로 끌어올리면 326.92가 맥스고, 그 다음에 11월 종가는 317.78 아래에서 끝나야 돼요. 2주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판단은 이번 달 종가는 317.78보다 낫다예요. 317.78보다 낫다. 그러니까 316보다 낮아지겠죠. 이게 일단 저의 1차적인 판단이고요. 똑같이 이 논리를 코스피에게 적용해 보면 여기 이주봉은 완성했어요. 예.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따지냐면 실제로 이렇게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1, 2 완성.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목표에 달성했죠. 이주봉 다 달성했어요. 근데 얘는 뭐가 문제냐? 월봉이 문제예요. 응? 월봉 여기 지금 대드났는데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2377.76을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는 2377.76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현재 저점을 깨야 되는 거죠. 아직?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코스피 200 지수의 저점도 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코스피가 깨져야 되니까.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6주봉을 보시면 여기가 데드나면 얘도 데드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377.76 종가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종가. 네. 그래서 지금 환경에서는 2377.76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야 되는 거죠.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의 경우에는 317.78 아래에서만 끝나면 되는데 얘는 더 요구치가 낮은 거예요. 2377.76 아래니까. 지금 저가가 얼마냐면 2390.5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포가 더 내려야 되냐면 13포가 더 내려야 돼요. 13포. 그러면 한번 따져보세요. 13포. 네. 13포가 더 내려야 되거든요. 자, 지금 저가가 2390이잖아요. 2390에서 13 나누기 2390 이렇게 하시면 잠깐만요. 13 나누기 2390을 하면 대략 0.5% 정도 돼요. 0.5%. 그러면 코스피 200 기준으로 0.5%가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가가 얼마냐면 316.14예요. 그러면 316.14에서 0.5%가 더 빠져야 돼요. 네, 곱하기 0.5 하면 대충 1.5포인트가 더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60.14에서 1.5를 빼야 돼요. 네, 그러면 대략 314 라인이 되는 거죠. 314.5. 그러니까 지금 월말의 종가가 이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314.5 언더. 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는 2377.76보다 낮게 끝나야 되기 때문에. 네? 2377.76보다 낮은 종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14.5보다 낮은 종가가 코스피 200 지수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되는 건 뭐냐면 위로 올렸다가 내린다. 다시 반등했다가 또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맞다 틀리다는 나중에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거니까 대신 제가 이제 차트를 보는 기준에 의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가를 한 번 낮추고 두 번 낮춰서 예, 요 종가가 314.5 언더로 보는 거예요. 2377.76 언더로 보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윗꼬리를 그리는 행위는 나와야 되고, 지금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종가만 하락하면 되고요. 예, 그 다음 주에는 저 종이 다 내려야 돼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락하려면 다음 주에는 종가만 내려. 그러니까 윗꼬리 달고 이렇게 종가만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완성. 그 다음 주에 가면 저가를 깨야 돼요. 여기를 깨야 됩니다. 그리고 고가를 낮춰야 돼요. 그 다음에 종가를 내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얘가 최고 낮은 거죠. 왜냐면 다음 주에 종가가 내리고 그 다음 주에도 종가가 내려야 되니까, 예, 이게 최저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얘가 하락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그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11월 종가는 2314.5보다 낮다. 그리고 고가는 어딘가에서 찍을 건데 그 어딘가를 잘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제가 가진 시나리오는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일봉은 예, 지금 월요일날 내리면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수목이에요. 수목.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가를 깨느냐. 수요일날 저가를 깬다라는 건 화요일날 고점을 찍고 음봉이 난다는 거죠. 예? 화요일날 고점을 찍고 음봉을 내면 수요일날 저가를 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가를 깨면 예, 본격적으로 하락을 준비하는 거고, 핵심은 목요일날 종가 하락이에요. 목요일날 종가가 하락하면 뭐 상당히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진짜 핵심이죠. 근데 목요일날 종가를 하락했는데 주봉 종가도 하락했다. 그러면 금상첨화죠. 왜냐면 주봉은 종가 하락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야간 선물이 오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종가를 하락시키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갭상승이 4%, 5%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 그 상승폭을 줄이다가 시간이 다 갈 수도 있는데, 미국 증시가 크게 내리는 바람에 야간 선물이 상승폭이 미미해서, 어쨌든 다행히도 주봉을 하락시키는 문제도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아마 난리치는 건 삼성전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흔들었을 때 개인이 이제 매수로 나오느냐 매도로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의도적으로 좀 한번 쳐올리지 않을까요? 의도적으로 쳐올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지수의 고가를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보셨죠? 네. 이 정도면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가 생각한 걸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윗꼬리가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종가만 하락하면 된다. 다음 주에 윗꼬리가 필요하다. 종가만 하락하면 된다. 매도하긴 쉽지 않다. 왜냐면 340대에서는 매도를 해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340이 아니라 32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도 또 매도를 주장해야 되는 거는 좀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시고,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시면 돼요. 근데 일봉이 저가를 깨는 날 포기하셔야 돼요. 상방은.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상방은 일봉만 보시면 돼. 일봉만 보시고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계속 상방을 보셔도 돼. 종가니 고가니 볼 필요 없이 저가만 보시면 돼요. 저가만 깨지면 돼. 근데 일봉이 저가를 딱 깨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봉 저가를 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봉의 저가가 딱 깨지면 상방은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가를 월요일날 지키면 매수,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지키면 매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주봉 저가도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매도자는 되게 복잡해요. 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 지금 위치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320에서 빠져봐야 314라고 했을 때 6%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6% 때문에 지금 매도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정신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오르면 330도 그냥 넘어갈 텐데 네? 겨우 6% 때문에 하방을 세팅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보유는 할 수 있는 거죠. 340에서 매도했는데 나는 315까지 바라보고 있어. 그 정도의 계획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매도하는 건 뜯어 말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주에 필요한 건 윗꼬리 그리고 종가 하락입니다. 종가 하락. 음봉이냐 양봉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어쨌든 갭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종가가 하락한다는 건 음봉이 된다는 소리예요. 다음 주에 윗꼬리만 잘 생기면 마지막 주에는 예, 오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에는 오르기 쉽지 않다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수요일날 저가 깨면 하락에 유리하고 목요일날 종가가 내려야 하락에 유리합니다. 근데 목요일날 종가가 내렸을 경우에 최대한 이번 주 종가와 가까워야 되고 또는 이번 주 종가보다 낮으면 회피하겠죠. 코스피 지수로는 가야 되는 자리 2377.76 더욱이 분기봉의 저가 2386.96도 안 찍었기 때문에 간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예, 적어도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피 200 지수의 동기화는 필요하니까 예, 2386.96을 깨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거길 깬다라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로 주봉의 저가가 깨진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 예, 지금 2390이 저가기 때문에 2390을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재의 저가도 코스피 200 지수도 깨진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2386.96이 깨진다는 얘기는 뭐 월봉이 2377.76을 간다는 거니까 지금 구조 하에서는 거기를 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지금 이게 금요일날 억지로 틀어막은 게 더 문제예요. 차라리 월요일에 급등시키든가. 그러면 덜 문제가 됐을 텐데 문제는 이미 다 반영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엉터리로 꼬였어요. 자, 코스피 지수는 2386.96, 2377.76 여기를 가야 된다고요. 여기를 가면 종가가 거기보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11월 달 종가가 거기보다 낮아져야 완성이 돼요. 차트가. 그래서 11월 말 종가는 2377.76 아래를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는 317.78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도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둘이 이렇게 합쳐서 보면 한 314.5 언더, 314.5 언더 정도가 목표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코스피 200 지수의 목표치가 그 종가의 목표치는 305.56이에요. 305.56이고 이번 달 종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이번 달 종가가 하락하면 이제 305.56이 1차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1차적인 목표가 되고 만약에 다음 달에도 종가가 또 빠진다. 그럼 목표치가 281이 됩니다. 281. 예, 281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목표치는 305인데 이번 달 내리고 다음 달도 내리면 목표치가 281로 낮아져요. 그 얘기는 작년 연봉의 저가를 노린다는 뜻입니다. 작년 연봉의 저가. 그것도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이 연봉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요 367이 요게 이제 연봉의 상단선이고 하단선이 352예요. 이게 박스였단 말이에요. 올해 이게 이 위로 올라가면 빼고 이 밑으로 가면 올리는 박스가 352에서 368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일봉으로 보시면 금세 이해됩니다. 네. 이걸 보시면 이게 왜 박스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해되시죠? 여기 요 밑에는 매수 이 위에는 매도 그죠?
이 밑에는 매수, 이 위에는 매도, 이 위에는 매도, 이 밑에는 매수, 이 위에는 매도, 이 밑에는 매수. 여기까지는 그 규칙을 100% 다 따라왔어요. 예? 9월 27일까지는 이 규칙을 다 따라왔다고. 352 아래로 들어가면 매수, 367 위로 올라가면 매도, 52 아래 매수, 67 위에 매도, 67 위에 매도, 52 아래 매수, 67 위에 매도, 52 아래 매수. 이걸 100% 다 지켜왔다고요. 근데 지금 뭐예요? 52 아래 매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 52 아래 매수가 무너지고 있다고. 그 얘기예요. 자, 연봉으로 봤을 때 이제 만약에 52가 무너지면 그 다음 방어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314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요 자리가 2377.76이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2377.76을 간다라는 건 연봉이 밑에 있는 하단선 쪽으로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길 도달했을 때 위로 올라가면 아래 꼬리가 생기는 거고, 여길 도달하는데도 더 밀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 281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 자리라고.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352의 지지라인이 깨지면 그 다음엔 314 지지라인을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314 지지라인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주봉이 저가를 깨면 여기에 도달해서 이번 달 종가가 마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 달 종가가 314 라인 언더에서 마감을 했는데 다음 달이 됐는데 호재가 떼서 올라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야. 밑으로 눌러. 그러면 다음 목표치는 380대예요. 아니 280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판단은 어차피 여기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올라가려면 여기에 있는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314 라인까지는 가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근데 지금 거기까지 다 왔는데 계속 뒷걸음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지지를 받을지 말지는 빨리 여기를 찍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를 찍을 확률이 저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길 간다. 저길 간 다음에 아래 꼬리를 이제 얼마나 다느냐의 문제는 거죠. 아래 꼬리를 얼마나 다냐. 근데 아래 꼬리를 달 수 있을까? 이번 달에? 왜냐면 요구하는 수치를 보면 다 2377.76 아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월말에 저 밑에서 끝날 확률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월이 됐을 때 위쪽으로 방향을 틀면 이제 아래 꼬리가 잔뜩 생기는 거고, 아래쪽으로 눌러버리면 281대까지 가서 작년 저점을 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고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깨면 목표치가 저는 280대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지키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 판단입니다. 자,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구조가. 자, 여기가 연봉의 상단선, 연봉의 하단선.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가 314에 해당하는 자리고, 여기가 281에 해당하는 자리예요. 다 깼잖아요. 전부 다 깼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지수랑 싱크를 시키면 지금 280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재 주가는 코스피 200 지수로 280보다 낮은 위치는 한 270대? 그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과하게 내렸어. 나머지 종목들은 다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는 이 정도까지 망가졌을까요?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참 고평가되어 있죠. 지금 이 정도 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270 정도까지 빠졌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주가 기준으로 지수를 다 세팅했으면 이 정도까지 빠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안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봉으로 돌아가서 고버스. 고버스는 최대로 오르면 여기잖아요. 최대로 오르면 2,935원까지 갈 수 있는 거고,
2450원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450원 넘는 순간부터는 보유지 매수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요. 예. 하고 싶지 않답니다. 하고 싶지 않다.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예? 보유 영역에 들어갔는데 예.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일목을 한번 볼까요? 여기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여기 월봉은 매수 가치가 제로예요. 제로. 2450원을 넘는 순간 제로고 이게 주봉이잖아요. 주봉은 요 정도 2570원까지의 일단 조정이 필요한 거고, 이 주봉은 거기서 튕긴다고 해도 이게 아무리 후하게 줘도 60원. 그죠? 정상적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와야 돼요. 10원. 예? 그러니까 2510원까지 왔다가 올라가는 게 베스트예요. 2510원. 그럼 지금 위치가 90원인데 80원 내려야 되잖아요. 80원. 그러면 80원이 2590원으로 이렇게 나누면 예, 3%예요? 예, 3% 정도. 그럼 1.5% 정도는 지수가 올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고버스가 3% 빠져야 되니까 지수가 지금 320이잖아요. 예, 320.53인데 1.5% 올라야 돼요. 1.5% 올라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325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325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응? 그러니까 고버스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격을 해소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까지 가려면 코스피 200 지수가 325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325까지 올라가도 326.92는 안 넘는 거잖아.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326.92만 안 넘으면 돼. 그리고 325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면 되지. 그러면 고버스는 2510원까지 내려갔다가 감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급등해야 돼. 아니면 그냥 올려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올려서 붙이는 건 제 시나리오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응?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코스피 200 지수가 1.5% 정도 올라야 되고, 고버스는 반대로 3%가 빠져야 구조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해 주십사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325까지의 반등 정도는 고려한다. 단 그게 고가를 넘어야 되죠. 일봉이 고가를 넘으면 이제 320까지 보는 거예요. 일봉이 현재 만들어진 일봉이 저가, 고버스는 저가를 깨고 코스피 100 지수는 고가를 넘으면 이거 325까지는 한번 쳐올리겠구나. 그러면 다른 종목 다 내비두고 이제 삼성전자로 그냥 엄청나게 올리면 되잖아요. 금요일 날 했듯이. 그런 식으로 뭐 6% 정도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5%, 6% 정도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 올렸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내리면 아름다운 고가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위치에서는 고버스는 매수는 뜯어 말림. 매수는 뜯어 말리는 거예요. 보유하시든지 파시든지 그런 것만 결정해야지 여기서 뭐 매수를 한다 이런 건 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자, 뭐 여기 이슈가 없죠. 고버스는 다 끝난 거예요. 구조적으로 다 만족해서 부족한 게 없어요. 심지어 이거 주봉도 목표가 다 달성해가지고 코멘트 할 게 일체 없습니다. 일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2310원만 넘으면 2530원을 갈 겁니다라고 떠들었잖아요.
그때는 기대치가 있었던 거지. 2310원을 넘는 순간 2335원을 구경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대치보다 더 높아요. 2590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든 올라가든 이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고,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 오히려 인버스죠, 인버스. 그래서 인버스를 보시면 여기도 일봉, 주봉, 3일봉, 주봉은 뭐 없어요. 다 잘했어. 근데 여기 이제 이주봉이 여기서 골드를 냈어. 여기는 골드가 안 났는데 여기는 골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은 다른 거죠. 이제는 얘가 골드를 냈기 때문에 옆으로 가든지, 옆으로 가면 당연히 골드가 나잖아요. 여기 4635원보다 높기 때문에 옆으로 시간만 끌어도 골드가 나요. 근데 시간을 끌지 않는다면 지금 올라가야 되는 건 4,850원 정도 되는 거예요. 4,850원. 근데 얘가 이주봉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 종가가 4,850원보다 높다는 거니까 4,850원을 넘어가면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가 2377.76보다 낮은 봉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코스피 200 지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인버스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버스가 4,655원 위로 마감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골드가 나요. 얘가 골드가 난다. 그러면 앞으로 4,655원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골드 났다가 데드 날 수도 있잖아요. 4,655원이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면 6,495원이 목표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이해되셨죠? 얘가 골드를 내면,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가 4,655원보다 높으면 목표치가 6,495원이 되는 거예요. 6,495원이 인버스 가격으로 도대체 얼마야?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는 그래프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골드 한번 냈죠. 여기가 골드가 낮잖아요. 골드. 골드 났잖아요. 여기 골드 난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이게 그때예요. 이게 2020년도 사고 터졌을 때 그때 봉이에요. 얘가 골드 냈을 때 여기도 골드를 냈잖아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전에 골드 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이게 2020년도 3월달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골드 나면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여기니까 2024년도 11월이에요. 그러면 4년 만에 나는 건가요? 4년 만에. 4년 만에 골드 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골드 나면 어디로 간다? 선행 스팬 2로 가는 거니까 6,495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봉이에요. 무시무시한 봉. 그래서 어쨌든 4,655원을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제 입장에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볼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신호가 4년에 한 번 떴는데, 4년 만에 한 번 떴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은 건 11월 말의 종가. 11월 말의 종가가 4,655원 위에서 끝나느냐. 4,655원 위에서 끝난다는 거는 이제 인버스의 목표가가 6,495원이 되는 거니까, 이거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니까 한 1,500대 나오더라고요. 1,500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치가 꽤 커요. 단 조건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데드 나면 안 되니까. 데드가 안 난다는 조건 하에,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목표치는 6,495원까지는 볼 수 있는 거죠. 6,495원.
뭔가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가 317.78 아래,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가 317.78 아래, 코스피 지수가 2477.76 아래에서 끝나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큰 이슈가 없는 거죠. 분기봉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분기봉은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고점인데 여기가 322.66이에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449.04 여기를 넘을 생각이 없으면 322.66 아래에서 움직여야 돼요. 응? 지수가 449.04를 넘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야. 이해되세요? 여기가 고점이고 앞으로 여기를 넘을 의지가 당분간 없는 거죠. 당분간 없다면 얘가 고점이기 때문에 얘는 322.66 아래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여기를 붕괴하면 이 라인이 타겟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빠르게 붕괴되잖아요. 빠르게 붕괴되면 여기가 목표가 됩니다. 응? 여기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을 질질 끌어. 그러니까 322.66은 안 넘는데 이 밑으로도 안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278 라인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서 움직이겠죠. 322.66이랑 278 라인 안에서 시간만 질질질질 끌면서 가면 여기도 목표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내려와서 여기 278대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이 아래가 열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서 만약에 내려가서 지금 요게 여길 깬다고 쳐요. 여기를 깨고 여기까지 내려간다라는 거는 연봉의 저가 근처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봉의 저가 근처까지 내려가면 얘가 데드도 날 수 있어요. 얘가 데드나면 내년에는 왕창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내려도 여길 안 가면 박스라는 거예요. 278에서 322가 박스가 돼서 뭐 시간만 계속 끌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이걸 코스피로 보시면 2377.76이 여기 있어요. 자, 현재 만들어진 3300대를 넘을 의지가 없다면 주가는 2377.76 아래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폭락하기 싫으면 이 위에서 2189 위에서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만들어진 저점과 2377.76 사이에서만 움직이면서 계속 시간을 끌으면 돼요. 시간을 계속 끌어서 그냥 여기서 데드 내고, 여기도 그냥 여기서 대충 데드 해주고 그냥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전략으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얘가 내려가다가 여길 2189를 깨버리면 그 밑에 라인은 이 정도까지 보이는 거예요. 1700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일목으로 봤을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3300대, 그 다음에 코스피 100 지수로 449.04를 넘을 의지가 없다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377.76, 그 다음에 322.66 위로는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그 아래에서 움직여야 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얘는 2년 넘는 시간이 있어요. 2년 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들어진 3,300대의 주가, 그 다음에 449.04라는 위치가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그런 수치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게 정말로 높은 수치야, 그리고 쉽지 않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되시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2021년도에 65.8조 샀어요. 개인이 65.8조. 그 다음에
2022년도에 16.8조를 샀죠. 근데 2023년도에 개인이 매도한 금액이 14조인가? 13조인가 그래요. 13조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물량도 다 정리 못했어. 그때 2024년도에 지금 얼마 남았냐? 2조 8천억 정도 남아있으니까 이게 작년 거랑 합치면 딱 16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물량만 정리된 거지 2021년도 물량은 하나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65.8조 원은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점을 넘는 거 쉽지 않죠. 엄청난 물량이 쌓여 있는 거니까. 2021년도에 개인이 매수한 거 삼성전자만 30조 넘을걸요? 30조 원 넘게 매수했어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직 손절 나온 거 없죠. 손절 나온 게 없다고. 올해도 삼성전자 샀어요. 작년에만 팔았지 올해는 샀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함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보셨죠? 네. 지금 남아있는 이슈는 사실상 월봉 종가, 인버스가 4,655원을 넘느냐예요. 4,655원을 넘으면 인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중간은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가만 기대하는 거지 중간에 얼마든지 인버스나 고버스나 빠질 수 있는, 아까 고버스는 2,51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상승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치는 없다. 오히려 기간 조정을 받고 가격 조정도 받아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막 빨리 고버스나 인버스가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수가 1.5% 정도 반등하고 고버스는 오히려 3% 정도 빠진 뒤에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는 단기적으로 못하겠어요. 물론 그냥 빠져? 그냥 지수가 빠지고 뭐 고버스나 인버스가 오르면 뭐 좋겠지만 분석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뭐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리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